혹시 어젯밤 11시 출출함을 참지 못하고 냉장고 문을 열지는 않으셨나요? 딱 한 입만 먹자 과일은 괜찮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한 입이 당신의 몸속 공장을 멈추게 하고 염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살 빼세요. 운동하세요. 덜 드세요.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혈압은 떨어지지 않고 허리둘레는 그대로고 약봉지만 자꾸 늘어납니다. 정말 당신의 의지력이 문제인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단지 타이밍을 놓쳤을 뿐입니다. 우리 몸에는 서커디언 리듬, 즉 생체 시계라는 강력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시계가 고장나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찌고 병이 듭니다. 오늘 소개할 사친 판다 박사의 책 서커디언 코드는 바로 이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열쇠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판다 박사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유전적으로 똑같은 G 두 그룹을 준비했죠. 그리고 두 그룹에게 지방이 가득한 고칼로리 음식을 똑같은 양만큼 주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달랐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무 때나 마음껏 먹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하루 8시간 안에서만 먹게 했습니다. 섭취한 칼로리는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식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 때나 먹은 쥐들은 비만, 당뇨, 고지혈증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제한해서 먹은 쥐들은 똑같은 고지방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씬했고 대사질환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근육량도 더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몸을 거대한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음식이 들어오면 공장은 가동됩니다. 인슐린이라는 작업 반장이 나와서 당을 세포로 나르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는 과열되고 바닥엔 쓰레기가 쌓이고 작업 반장은 지쳐서 파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 즉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공장도 문을 닫고 청소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끊고 공복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 몸은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지방을 태웁니다. 전문 용어로 오토파지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아침 7시에 눈 뜨자마자 커피, 8시에 아침 식사, 12시에 점심, 3시에 간식, 7시에 저녁, 그리고 밤 10시에 야식이나 맥주 한 잔, 공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견과류 조금은 괜찮겠지, 우유 한 잔은 괜찮겠지. 하지만 입으로 물 이외의 것이 들어가는 순간 위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 공장 청소는 즉시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친 판다. 박사는 시간 제한 식사, 즉 TRE를 제안합니다. 복잡한 칼로리 계산은 잊으세요. 단지 하루 24시간 중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안에 모든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시작은 10시간 식사 창입니다. 아침 8시에 첫 입을 먹었다면 저녁 6시에는 숟가락을 놓으세요. 나머지 14시간 동안 당신의 몸은 지방을 태우고 혈관을 청소할 것입니다. 배고픔을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먹는 시간 안에는 충분히 영양가 있게 드세요. 굶주림이 아니라 몸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만 지키면 끝일까요? 놀랍게도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또 하나의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현대인은 빛 공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밤에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속입니다.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대사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밝은 자연광을 쬐세요. 이것이 생체 시계의 리셋 버튼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낮추세요. 뇌에게 이제 쉴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충분한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 호르몬이 폭주해서 다음날 탄수화물을 미친 듯이 찾게 됩니다. 자,
이제 대사증후군 탈출을 위한 3단계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첫 식사와 마지막 식사 시간을 고정하세요. 12시간 공복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 14시간까지 도전해보세요. 2단계. 아침 및 샤워입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밖으로 나가 20분 정도 햇빛을 받으며 걸으세요. 우울감이 사라지고 밤에 잠이 잘 오게 됩니다. 3단계.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주방 마감입니다.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를 하세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말입니다. 평일에 잘 지키다가 주말에 늦잠 자고 밤늦게까지 먹으면 사회적 시차증이 발생합니다. 몸은 또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주말에도 식사 시간만큼은 비슷하게 유지해 주세요. 혹시 밤낮이 바뀌는 교대 근무자이신가요? 그렇다면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만 식사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잠잘 때는 암막 커튼으로 완벽한 어둠을 만들어야 합니다. 몸에게 지금이 밤이라고 확실히 알려주세요. 이 생활을 12주만 지속해보세요. 판다 박사의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식단 내용을 바꾸지 않고 시간만 조절했을 뿐인데 혈압이 내려가고 체중이 줄고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쩌다 회식 때문에 늦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날 다시 원래 리듬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망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사람마다 최적의 식사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아침형, 누구는 저녁형일 수 있죠. 내 몸이 가장 가볍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대를 찾아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고생한 내 몸에게 주는 휴식이며 망가진 시계를 고쳐주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더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단, 현재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사 시간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식사 시간이 바뀌면 약효가 달라져 저혈당이나 저혈압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지막 식사는 몇 시였나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몸속 공장은 몇 시에 문을 열 예정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목표 시간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약속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의 질을 높여 뱃살을 빼는 구체적인 환경 설정법을 다루겠습니다. 건강한 리듬을 되찾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